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예스, 나른한 오후네요. 런던에서 모델 활동했던 썰 풀면서 마지막에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썰도 다음 기회에 풀어보겠다고 했잖아요.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워킹홀리데이에서 했던 경험은 뭐랄까 거의 곰이 사람이 된 수준이었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곰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좌충우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델 활동한 거랑 따로 분리돼서 얘기를 했지만 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알바는 언제 했고 모델 활동을 언제 했다는 거야. 아무래도 런던에서 집세와 생활비를 다 감당을 하려면 고정적인 수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일을 했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합격하고 다행히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언니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마침 방이 비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날짜에 잘됐다,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언니가 집주인한테 내 친구가 온다, 친구랑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보증금이랑 월세 빼고 여분의 돈을 챙겨서 환전을 해가지고 영국에 가게 돼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뭐 볼 걸 못 볼 걸 다 받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냥 진짜 단지 그냥 영국에 가겠다는 그거 하나로 버텼거든요. 내 상상으로는 내가 엄청 신날 것 같았는데 별로 그렇게 신나지가 않아.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짐 풀고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정확하게 슬럼프에 빠졌어요. 첫날부터 그냥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그 지점만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 내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빠지면은 답이 없다. 왜? 나는 2년짜리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래 계획으로는 좀 쉬었다가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쉬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영국에 가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NI 넘버라고 주민등록번호 같이 그 번호가 나와야 돼요. 그 번호가 없이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번호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한인식당.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해를 해줘요. 구하는 한인식당에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불판이 없는 곳. 런던에 있는 대부분의 한식당들이 다 불판이 있어요. 바베큐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일하는 시간이 짧은 곳을 찾았었어요. 저녁에는 놀자, 그런 마인드였어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곳이 바로 온더밥이었어요. 비빔밥 전문점이어서 불을 쓰지 않고, 제가 일을 했던 세인트폴 지점에서는 점심시간에만 장사를 하는 지점이었어요. 11시에 출근을 하면은 12시까지 오픈 준비를 하고 12시에 오픈을 해요. 그러면 1시, 2시, 3시까지 뒤집어지게 바쁜 장사를 합니다. 세인트폴이 거기가 다 사무실이에요. 정말 회사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많은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몰려서 오는 거니까 정말 바쁘게 3시까지 장사를 하고, 알바생들은 3시에 퇴근을 하게 하는, 11시부터 3시까지만 일을 하면 되고 저녁부터는 놀아도 되는 거였었어요.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더밥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려 일주일도 안 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었어요. 제가 좀 진짜 겁대가리가 없나 봐요. 이게 영어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일 시켜달라 그래서 일을 하게 되긴 했는데, 주문을 받는 기본적인 영어조차도 몰랐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첫날 오픈을 하고 나니까 아 맞아, 여기 영어만 써야 되는 곳이지. 심지어 제가 음식점에서 하는 것 자체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 것도 어려웠었고, 거기가 워낙 점심시간에 몰리는 곳이라서 온더밥에서의 3시간은 정말 한 30분처럼 흘러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처음 일하는 곳 치고는 어려운 곳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저는 온더밥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어른들이세요. 매니저 언니도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었고 한 7살, 8살? 실장님이랑 막 팀장님이랑 그런 아저씨 어른들이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제가 또 막 어린데 혼자 와가지고 그때는 만 나이로 23살인가 그랬으니까 그게 좀 예뻐 보였나 봐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일 실수해도 매니저 언니도 너무 착하셔가지고 괜찮아 약간 이런 마인드? 정말 다 모든 것이 뭔가 화목하고 따뜻하고, 인생이 다 그렇게 따뜻하고 화목한 건 줄 알았거든요.
행복한 온더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생활비가 용돈이랑 착각을 했었어요. 혼자 살게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첫날 와가지고는 드라이기 고데기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나는 그것도 생각을 못했어. 항상 당연히 있는 거니까. 청소기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벌써 15만 원 써버리고 세제, 핸드워시, 바디워시, 샴푸, 린스 막 이런 거 다 사니까 한 2만 원 또 확 날라가 버리고 식비를 줄여야 되니까 집에서 해 먹어야겠다. 주방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식용유, 간장, 고추장, 된장은 항상 냉장고에 원래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그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또 2만 원 호로록.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었거든요. 한 50만 원 정도 들고 가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이게 웬걸. 그 자리 잡는 데만 한 30만 원, 40만 원을 써버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냥 훅훅 없어져.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그때 당시에 장 보러 가서 스스로 정했던 룰이 뭐였냐면 10파운드 이상 쓰지 말자가 제 스스로 정한 룰이었거든요. 15,000원이요. 15,000원. 시리얼이랑 우유를 사면은 한 5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5파운드가 남잖아요. 이게 또 정말 재수가 없으면은 여성용품을 사야 하는 그 시기랑 맞물려 버리면은 그날은 장 보러 가서 시리얼이랑 우유랑 여성용품밖에 못 사는 거야. 시리얼 먹고 출근해서 3시에 밥을 줬거든요. 3시까지 뒤집어지게 바쁘게 일을 하고 3시에 밥 먹고 집에 와서 쫄쫄 굶다가 자는 거였어. 같이 사는 언니한테 세컨잡을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우리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저의 마지막 종착지 시부야 소호입니다. 그것이 이제 쑥과 마늘을 먹던 동굴 같은 존재였는데 처음에는 3시까지 온더밥에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저녁에 시부야로 넘어가서 세컨잡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온더밥은 세인트폴에 있었고 시부야 소호는 차이나타운에 있거든요. 거리가 웬만하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리인데 버스비도 없어서 항상 걸어 다녔었어요. 그렇게 온더밥이랑 시부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던 중에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유동적이어야 되더라고요. 평일 낮에 갑자기 잡혀버릴 수도 있고 온더밥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고정시켜버리니까 시부야로 쏠랑쏠랑 가버리게 됩니다. 시부야랑 온더밥이 직원을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달랐는데 온더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저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해요. 메인잡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걸 바라지 않아. 근데 시부야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빡센 스타일이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막내 스태프가 하는 첫 번째 일이 화장실 청소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나이대가 다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일 시키면서 가르쳐주기가 좀 애매했었나 봐요. 나한테 아무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고 매니저 말고는. 근데 매니저는 항상 바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맨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있었던 시간들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꼽으라 그러면 시부야 초창기 때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항상 가면 구박받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고 화장실에 걸려있는 휴지가 더 쓸모있지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 출근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한번 터져요. 하루 종일 실수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잔까지 와장창 깨뜨리고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 맞아. 나한테 시급 준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아무튼 제가 그때 좀 울분이 쌓였었나 봐요.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주는데 왜 맨날 나만 구박당해야 돼? 동생들 앞에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저도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생한테 언니 오늘 그만둘 거야. 오늘 이후로 절대로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잠깐 올라와.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 좀 하자. 내가 원하던 바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뚱인데요? 나도 배우고 싶은데 나한테 안 알려준다. 매니저도 뭔가 상황이 파악이 됐나 봐요. 내가 그러면은 오늘 애들한테 얘기해 놓을게. 너 잘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잘 배우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가 좋게 끝난 거죠.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뀐 거죠. 내가 잘하지 않는데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거는 이제 없다. 나도 이제 잘해야 예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생들도 저를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일을 잘하게 됐고 시바에서 일하면서 또 바뀌었던 부분이 서비스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못 했었거든요. 손님 중에 한 분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딱 떨어뜨렸어요. 부르기 민망했나 봐요. 숟가락으로 퍼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젓가락을 갖다 드렸거든요. 저는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베푸는 뭔가 호의로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거는 정말 행복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립국악원 안내원 일도 시작을 했던 게 저는 계속 서비스직을 하고 있어야 제 스스로 만족감이 좀 높아지는 기분이거든요. 시부야에서 일하면서 어느 일을 하든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이제 자신 있다. 그런 건 생겼어요. 시부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모델 일도 할 수 있었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던 거. 시부야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 모델 일도 못했을 거고 갔다 와서도 그렇게 경험이 쌓여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런던에서 워홀 하면서 모델 활동했던 것도 물론 좋은 경험이 됐지만 그 외에도 생활력과 자립심과 살아남을 수 있는 멘탈과 그런 것들을 얻어갔었던 터닝 포인트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람샘이입니다. 안녕.